자, 그러면 자, 23페이지 4번. 자, 1번에 자, 먼저 자, 기억과 관련된 이라는 건 뭐예요? 자, 염화 나트륨이 질산음과 만나 염화은 앙금을 만들고 자, 질산 나트륨이 이제 부정권 이온으로 남게 되는데 자, 이 물질의 질량 관계를 물어본대요. 그쵸?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비가 어떻게 된다? 얘들아? 어떻게 돼요? 답은 우선 답은 18대 42. 네? 네, 2대 5대 3. 자, 2대 6대 6대 5대 3이 답이 되고요. 자, 풀이 과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풀이 과정을 보면 자, 그래프에서 자, 염화 나트륨의 질량대 자, 질산은의 질량 관계가 있고요. 자, 그때 만들어지는 생성된 앙금. 자, 여기서 앙금은 질산, 염화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자, 내가 합한 질량이 60인 거지. 그죠? 토탈 질량은 60으로 두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30, 42, 54, 6, 18, 30, 42 이렇게. 자, 이때 내가 이제 점을 찍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얼마니? 나오고 여기가 중간에 얘보다 3배. 이 정도? 그 점이 맞나? 여기가 어디든. 자, 여기가 이제 15, 35, 25, 42, 아이고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42가 아니다 15. 왜 40이라고 썼지? 15. 자, 이렇게 되죠. 자, 다음은 내가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비죠. 실제로 반응에 사용되는 거. 자, 지금 보면 이제 6g과 54g이 있고 18g과 42g이 있는데 자, 무조건 질량이 작은 게 모두 소모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6하고 18 같은 경우에는 자, 6g이 모두 소모됐을 때 자, 얼마? 앙금이 15g 나갔다면 그죠? 18g이 모두 소모됐으면 얼마 나와야 돼? 45g이 나왔어야 돼. 그쵸? 그러면 얘가 모두 소모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단지 두 점이니까 선을 이으면 자, 직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실제로 일직선상이 있는지 바로 따져볼 수는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모두 소모됐다면 그치? 5g이 앙금 만들어졌죠. 자, 몇 배? 3배가 됐으면 3배. 성립된다는 분에게 얘도 모두 소모됐다고 볼 수 있어요. 돼요? 자, 얘가 모두 소모됐다면 몇 배? 7배죠? 7배 되지? 그럼 여기까지 어떻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고요. 자, 얘네들은 모두 소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물론 이 점을 다 알 필요 없고요. 대신에 얘가 모두 소모됐다는 걸 확인할 수는 있어요. 자, 6g이 모두 소모됐을 때, 그치? 6g이 모두 소모됐을 때 생성된 앙금은 얼마다? 5g이 될 건데, 맞아요? 자, 여기서도 얘가 모두 소모됐을 때, 여기서 얘가 모두 소모되는 점은 아니잖아, 그치? 확실히 염화 나트륨 모두 소모됐겠지. 자, 그렇게 해서 소모됐을 때 얘가 6g이 모두 소모됐을 때 얘는 앙금 얼마다? 15g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g이 모두 소모됐으면 얼마 필요하다? 2g이 반응에 참여했을 거다. 그죠? 여기는 얼마? 2g만 반응에 참여한 거지. 이해가 되니? 근데 나머지 얘를 찾을 때 뭐를 찾아야 돼요? 쟤는 부정권 이온이기 때문에 그치?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반응 전의 총질량과 반응 후의 총질량이 어떨까? 같다라는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3을 찾을 수가 있어요. 됐니?
이런 과정을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그 그래프만 띡 보고 우리가 자 5개념 그치? 요거 완결 이렇게 체크하시면 틀려요. 그래서 점 2개밖에 없는데 완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치? 그래서 꼭 뭐 해야 돼요? if를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모두 반응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자 2번은 어떻게 풀어요? 자 먼저 해수의 염분 31 PSU 31 그쵸? B의 아이고 B가 아니라 A의 해수의 염분이 얼마가 나올 거다? B A가 얼마냐? A가 31이고 그 다음에 B가 B는 몰라요. 구할 거지. B를 구하는 거구나. 자, B를 구할 거죠. 자, B는 얼마 먼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얼마 나와요? 좀 잘렸어. 각도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자, 30 32.4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얘가 어떻게 나오면 돼요? 자, 먼저 자료 2에서 자, 기억에서 우리 구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자료 2를 이용해서 염화나트륨과 자, 염화은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5죠. 2대 5.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대 자, 염화은의 질량비는 1대 3이래요. 그쵸? 요 두 개를 이용할 거예요. 자, 내가 염분의 자, 농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염분 B는 어떻다? 일정하죠? 이제 염분 B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 염분에서 전체 염분 얘가 얼마가 됐든 B라고 그냥 할게요. B. 자, B 염분이 얼마가 됐든 얘가 1kg당 염분의 총 질량 얼마가 됐든 자, 염화나트륨은 얼마만큼 차지해요? B 염분의 100분의 몇 퍼센트냐? 77.7을 차지하는 거죠. 뭐 1000분의 777을 해도 되고 똑같이. 자, 이거는 자,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까지는 염화나트륨의 질량이 1kg다. 그렇죠? 여기서 얼마에 해당하는? 자, 2.5배에 해당하는 양이 누가 된다? 염화나트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화은의 질량이 되겠죠. 맞아요? 됐니? 자, 이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화 마그네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염화 마그네슘 비율은 100분의 10.9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염화 마그네슘의 1kg 염화 마그네슘의 질량이 되겠고요. 여기도 몇 배를 해주면? 3배를 해주면 자, 염화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진 염화은의 질량이 되겠고 이걸 토탈 합하면 얼마가 된다? 77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나왔죠? 왜? 뭘 어떻게 해요? 써있잖아. 이거 계산 어떻게? 계산 산수 하시면 돼요. 산수. 산수 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라고 했으니까 산수 하시고 그쵸? B 곱하기 못해 미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거기서 내 첫째 자리까지 한다면 반올림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렇네. 산수 4.x 나오는데 그게 5가 넘어가느냐 5가 넘어가지 않느냐만 따져주면 돼요. 어차피 반올림만 할 거기 때문에. 됐니? 어이? 그래서 B를 구하시면 되고요. 자, B가 지금 어때요? 연분 B가 34가 나왔다는 얘기는 A보다 연분 B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평균에 좀 더 가까운 거죠. 평균이 35니까.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지도에 보면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치? 저 A는 연분 B가 31인데 B는 34가 됐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쓰래요. 첫 번째 이유. A에서 B가 와요. A에서 B가 와요. 네, 지금 현재 온대성 저기압 그림을 보면 좁은 지역에서 저 A 지역에서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자, B에서는 아무것도 안 맑아요. 그쵸? 현재 B는 맑음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끝이야? 그래가지고 물이 지금 많아진다.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들고 당소량이 물만 더해지는 거죠. 염분은 없이. 그죠? 총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담수 유일. 맞아, 담소. 수익. 네. 자, 염분은 감소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지역상 A 지역이 서해 A 지역이 동해 B 지역보다 어때요? 염분 유입량이 워낙 많아요. 왜 그래요? 담수 유일. 염분이래. 담수 유입량이 많아요. 이건 뭐야? 강의 흐름이 서해 쪽이 좀 더 한강이라든지 이렇게 있고 이제 강원도 쪽에도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동해안 이쪽 강원도 여기 밑으로 경북까지 이쪽은 실제로 큰 강줄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낙동강 있는데요. 그거는 부산 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다? 담수 유입량이 많아서 염분이 더 많이 감소된다. 상대적인 요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증발량. 실제로 증발량은 단위 면적당으로 큰 차이가 나는 거라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대류. 자, 서해와 크로시오랑 관련이 있어요. 저희가 자, 해류가 어디가 더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난류가. 이쪽은 닫힌 공간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해류의 세기가 크지도 않고요. 그렇게 양도 많지도 않아요. 이거 문제야. 자, 외부 해수의 유입량이나 혼합 기울이나 이런 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그치?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 난류라든지 한류라든지 어디에 좀 더 가까워요? 우리 태평양이랑 조금 더 많이 연결돼 있죠. 유입되는 경로가. 그러니까 얘는 조금 열린 공간이죠. 위아래로, 그치?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좀 닫힌 공간이라서 해수의 유입 자체가 많지 않은 공간이 돼요. A가. 그래서 우리가 전체 염분비에 비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영향을 적게 받고 얘는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태평양의 영향권에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좀 더 크게 보면 아니면 해류의 영향을 많이 안 받죠. 즉, 해류의 영향이 A보다 B가 큰 거지. 전체 이제 바닷물 염분의 농도에 얘가 좀 더 가까운 이유이고 얘가 좀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세 번째. 두 번째 그럼 왜 그런데요? A가 B가 더 영향 많이 받는데. 뭐가? 높은 게 아니라 얘가 낮아진 거예요. 평균이 35니까. 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A가. 왜 낮아져요? 자, 실제로 A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온대상 저기압에 이걸 썼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쪽에는 황해도 있고요. 그쵸? 여기 한강도 있고요. 그러니까 담수 유입이 많은 편이에요. 요 해류 자체가, 요 지역 자체가. 근데 딴 데랑 네. 그래서 이제 편차가 이제 많이 편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비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나는 지역. 이거 또 하나 있어요. 요거랑 비슷한 거. 대류. B 압력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서해가 어때요? A 지역이 얕아요. 얕은 바다예요.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깊은 바다죠. 우리 동해안이 갑자기 깊어지잖아요. 그쵸? 멀리 안 나가도 상대적으로 깊은 바다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얘는 염분 변화가 크지 못하죠. 같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더라도 이해가 돼요? 전체 양 자체가 크니까 전체 변화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파이가 크니까 양이 커서 똑같은 물이 들어와도 얘는 변화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얘는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편인 거죠. 염분 변화가 큰 거지. 얘가 큰 거죠. A. 실제로 여기 4번에 2번은 지구강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내용상. 됐니? 온대성 저기압도 그렇고. 돼요? 실제 영향은 아마 1번, 2번, 3번 순이지 않나요? 1번, 3번, 2번 순이지 않을까? 비율이 싶긴 한데 그건 거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실제로 이제 동해랑 서해가 똑같이 비가 내려도 A 지역이 어때요?
더 염분 차이가 많이 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프린트, 특강 추가 프린트. 여러분들이 이제 얼만큼 풀지 몰라가지고 특강 프린트를 좀 양을 조절했는데, 자, 추가 프린트 첫 번째 1페이지 1번, 2번, 3번 보세요. 1번, 2번, 3번. 자, 조용. 자, 앙금, AG, CL, PB, I2, CA, CO3, 자, BA, SO4. 자, 그리고 나머지 황화이온들은 AGPR, AGI, AG2CO3. 아이고, PP. 그리고 뭐 예를 들어 AG2S도 있고 카드뮴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검은색, 흰색, 노란색이지만 얘네들을 외워야 되는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죠? 대신에 얘네들은 외워야 되는데, 자, 이때 어떤 개까지 안 됩니다. 얘는 노란색이고요. 그치? 자, 아이오디나 은도 노란색이에요. 맞아요? 아이오디나 은 화학식 어떻게 써야 돼? 1가 1대1이야. 그치? 맞아요? AGPR도 있습니다. 뭐라고? AGPR. 아, 그거는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아이오딘까지는 출제된 적은 있는데, 탄산 니켈. 아우 선이 어떻게 자, 이때 자, 얘네들도 흰색 앙금이고요. 그치? 맞아요. 자, 얘도 흰색 앙금이에요. 자, 이때 보면 자, 염화 칼슘은 앙금이야 아니야? 얘 물에 녹아요. 그치? 자, 얘 물에 녹아 안 녹아? 얘 아이오디나 바륨 물에 녹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실제 염화이온과 아이오디나 이온은 앙금을 잘 만드는 이온은 아니에요 원래. 자, 누가 앙금 잘 만들어? 얘네들 앙금 잘 만드는 애들이고요. 그쵸? 이과 애들 맞아요? 자, 원래 1가인 염화이온과 아이오디나이온은 앙금을 잘 만들지 않는데, 자, 누구 만나면 은이온하고 나비온하고 만나면 앙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누구하고도 자, 요렇게 하고도 앙금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그죠? 이렇게도. 대신에 출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몰라도 아마 답을 찾을 수 있긴 한데, 네, 왜냐면 처음에 조건이 뭐예요? 불꽃색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자, 가를 용액을 섞고 나서 용액을 섞고 나서 불꽃색이 3개, 금속 이온, 자, 불꽃색으로 금속 이온을 확인한다고 했죠? 이게 3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온들, 처음에 있었던 이온들 뭐가 있어요? 구리이온, 은이온, 나비온, 바륨이온, 칼슘이온이 있어. 자, 이 중에 불꽃색,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CU, 구리이온이 초록색, CA, 칼슘이온이 주황색, 바륨이온이 황금색. 그러면 요 3가지가 이때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2개가 가와 앙금을 만들어서 제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의 가를 통과해서 은이온하고 나비온이 남만 있으면 안 된다는 반대로는 얘를 쓸 수 있거든요. 앙금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차피 몰라도 푼다. 여태까지 요거 나비온이랑 탄산이온이랑 앙금이 만들어지는 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영재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대신에 아이오디나 은까지는 나왔어. 됐니? 저 5개만 안 넣으면 돼요. 근데 요거 실질적으로 4개를 크로스만 하면 되잖아요. 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염화, 원래 염화납은 0.1g 미만은 아니거든요. 한 0.2g 정도 용의도가. 앙금이 관찰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뿌옇게 가라앉는 흰색으로 보이긴 합니다. 단 얘를 앙금이라고 정의하진 않아요. 왜? 0.1g
미만이 아니라서 0.2g이라서 이게 아니라 0.2g 용해도가 0.2g 정도 되거든요. 앙금이라고 정의하진 않지만 실제로 앙금 생성 반응을 하긴 합니다. 정의 자체는 좀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0.1g 미만이어서 0.2g 정도거든요. 얘가 확실히 커서 확실히 커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앙금이라고 정의하진 않지만 뭐 앙금 생성 반응을 할 수는 있다. 됐어요? 풀어요 이제. 아까 그거 다 섞으면 다 돼요. 이 MG가 자, 보자. 자, 대전 기출 1번. 자, 처음에 구리이온, 칼슘이온, 바륨이온, 나비온, 은이온이 있다. 이때 자 무엇을 가를 넣고 충분히 섞어줬더니 자 액체, 붉고색이 자 몇 가지? 세 가지만 나온다는 거죠. 붉고색으로 금속을 세 가지를 확인했다. 자 그럼 누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앙금. 앙금의 붉고색을 본 게 아니라 액체 붉고색이에요. 여기에게 붉고색이 세 가지만 확인되었어. 자 누구? 맞아요. 앙금이 생기는 아니 붉고색 세 가지가 뭐냐고. 청록색. 청록색인 구리, 그치? 청록색. 그리고 황록색, 주황색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구리랑 칼슘 이온이랑 바륨 이온이에요. 여기 액체라고 했기 때문에 용액의 붉고색 이온들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앙금은 붉고색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됐니? 자 그러면 누가 제거가 된 거야? 가랑 반응해서 제거가 된 게 누구예요? Ag. 나비온이랑 은이온을 자 앙금으로 제거가 된 거죠. 맞니? 네. 자 그러면 나비온과 음이온을 자 제거하고 자 붉고색 세 가지만 남겨야 돼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화학식은 BNAI2. 자 여러분 NaCl 안 돼요. CY2 안 돼요? 자 NaCl 왜 안 될까요? NA가 네 노란색이 붉고색이 남아서 안 돼요. BAI2. 그러니까 양이온은 누구 영양간데요?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또는 수소이온까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수소이온 붉고색이 없으니까. CY2 돼요? BAI2. 그래서 얘네들의 양이온 플러스 수소이온까지 가능하고요. 거기다 누구를 저 염화이온을 더해주면 되겠죠? 영화유. 예를 들었는데 아이언. 앙금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언. 아이오딘이나 이온도 되죠? 아니다 아이오딘 아니야 염화이온이 좀 더 맞을 것 같아. 아니다 아이오딘이나 이온이 좀 더 맞겠다. 근데 둘 다 가능은 한데 그리고 얘들아 HI도 가능하고요. HI가 있어요. 수소 이온은 붉고색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소 이온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총 세 가지가 아니라 금속 이온만 확인한 거니까 어쨌든 요 세 가지로 판단해 주시면 됐니? 뭐라고요? 가능하죠? 여기 세 가지 다 된다니까? 됐니? 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이렇게. 아까 앙금 정리했던 거 기억나지? 돼요? 그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붉고색이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나를 통과해줘 나. 나를 통과해주면 붉고색 뭐만 보인다고요? 구리 이온만 남아야 되죠. 청록색. 그럼 누구가 제거돼야 돼요? 여기서 제거가 돼야 되는 게 칼슘 이온과 바륨 이온이 제거가 돼야 돼요. 앙금으로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굴 넣어주면 된다 아에서? CuCO3 CU, CO3 또는 CuSO4 CuSO4 네. H2CO3는 안 C는 안 돼요. 아니 근데 청록색만 남아야 되니까. 가에서 과량을 넣어줬다고 했으니까 자, 가능해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 된다. 가에서 과량을 넣어줘. 자 CA,
CO3는 이미 앙금이에요. 얘를 과량 넣어줘봤자 얘네랑 반응 안 해요. 네 맞아요. 얘는 그냥 이거 자체가 앙금이야. 안 돼요. 됐어요? H2CO3 H2CO3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약산이라서. 근데 과량이니까. 아니 과량이어도. 근데 어쨌든 엄청 조금은 황산을 먹는데. 황산은 괜찮아요. 됐니? 그러니까 추천드리잖아요. 근데 채점하시는 분이 맞다고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추천하는 건 어디까지? 여기 이용까지. 그러니까 얘는 일부러 까만색으로 쓰고 이거 파란색으로 쓴 게 요거를 포함하는 게 더 좋아요. 소소이유는 채점할 때 아 이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엔 그렇지. 실제로 틀린 문제 조건은 성립하거든요. 근데 출제 의도는 요 이윤을 포함하는 게 출제 의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채점할 때 틀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답안지가 나온 게 아니라서. 됐니? 그러니까 양이온은 얘네가 추천이에요. 됐지? 네. 국살산 수소세요. 엑셀산 수소. 아 그거 나왔다. H79. 자, 요걸로 하세요. 알겠죠? 자, 2번 보자. 자, 여러분 요 밑줄 하세요. 자, 통과한 시간에 영향을 주는 동그라미. 자, 물리적 성질 3가지. 자, 시간 변인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변인을 쓰는 게 아니라 변인의 물리적 성질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온도는 그거 자체가 물리적 성질이기도 하죠. 그렇죠? 물리적 특성은 아니지만 물리적 성질이긴 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자, 뭐가 있어요? 자, 온도는 온도 또는 온도 차이라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온도 차이를 뭐 온도가 변화를 준 거는 온도 자체가 물리적 성질이 될 거고 이게 변인. 그리고 이제 여기다 쓸 거야. 온도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자, 굵기는 변인이에요. 자, 물리적 성질은 무게. 추의 무게. 압력이죠. 압력. 무게. 무게는 그대로인데 굵기가 달라지니까 가해지는 압력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굵기가 달라지면 무게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무슨 말이세요? 굵기가 자, 지금 매달려 있는 추의 무게가 달라져요? 아니 금속선의 무게가 달라지면 무슨 소리세요? 아, 추가 훨씬 더 무거워서 큰 영향이 없고요. 압력이 달라지는 효과예요. 가능성과 이게 두껍다라는 게 이게 뭐지? 넓다라는 거죠. 그 굵은 선이라는 게 이게 넓은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굵기라는 건 변인이고요. 얘들아, 굵기는 변인이고 물리적 성질은 압력이라고 표현해준 게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 점수를 깎을지 안 깎을지 모르겠지만 출제 의도는 물리적 성질로 바꿔서 답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요? 문제에 내가 답을 써야 되는 부분을 꼭 밑줄 하세요. 알겠지? 물리적 성질을 표현하라고 써있니? 그치? 그러면 거기다 밑줄 하고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답을 하셔야 돼요. 자, 또 변인 뭐가 있어요? 금속의 종류가 달라지죠? 근데 이건 어떤 변인일까요? 물리적 성질일까요? 응? 밀도? 마찰? 열 전도율이죠? 금속마다 열 전도율이 달라지니까 어차피 얻은 열량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델타. 온도가 서로 다르게 준 게 이제 온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델타. 그치? 또 얘랑은 얻는 열량, 시간에 따른 얻는 열량의 차이가 있을 거지. 열 전도율. 됐어요? 자, 3번. 얘들아, 3번에 1번. 나가봐. 나다 봐봐. 니은, 디귿, 비읍. 설명 필요해요? 쌤 미용 쌤 그 어떤 쌤이 오비 탈 때문에 미용 아이 그거 진짜 크기가 달라진다고? 오비 탈 때문에 오비탈 때문에 그 오비탈은 확률인데? 아니 어쨌든 어떤 그 분포 확률이 달라지니까
근데 확률은 원래 전 영역인데 모기까지 90% 이상인 건 아니죠? 이게 뭔가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봐요 2번. 얘들아 2번. 잠시만요. 에? 2번을 몰라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CO2. 자 마그네슘의 연소인데 마그네슘이 누구랑 둘러싸여 있어요? 이산화탄소로 둘러싸여 있는데 연소가 된 거잖아. 그래서 뭐가 남았다고요? 탄소가 남은 거죠? 탄소 가루가 개수 맞추면 소투. 왜요? 마그네슘이 남았어요. 산화된 거랑 받은 거 아니에요?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여서 넣었잖아. 네. 그럼 산화된 마그네슘. 자 그러면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였다는 거면 한쪽 끝에 불을 붙여서 넣은 거지. 내 손에도 지금 불 붙어 있어요? 아니잖아. 왜 그래?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여서 어디다 넣었어요? 그 드라이엑스 사이에 넣은 거지, 그치? 그러면 실제로 요 작은 공간에는 공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제공해줬다니까? 네. 돼요? 맞아요. 어? 네 뭐라고요? 불을 왜 붙여요? 무슨 말이에요? 자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 안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마그네슘은 그만큼 방사성이 큰 금속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철 넣고 철가루에 불을 붙인 다음에 넣어놔도 이런 반응 안 일어나. 철은 탄소보다 방사성이 작기 때문에.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마그네슘 방사성이 커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험이. 모든 금속이 이런 반응하는 거 아니야. 돼요? 그럼 저 강화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뭐할 때 써먹는다고? 강화할 때? 민결아 문제 풀 때만 쓰세요. 네. 자 여기 탄소 가루는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리고 연소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연소가 일어났다. 누가 연소가 일어나? 이산화탄소는 연소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마그네슘의 연소가 일어난 거고 탄소 가루가 나왔기 때문에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됐어요? 상태 써볼까요? S. 자 여기서 얘만 기체고 다 고체예요, 그치? 네. 자 3번. 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화합이 뭐죠? 화합. 얘들아 이거 봐요. 화합이란 A랑 B랑 자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이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아미노산 결합해서 단백질 되는 것처럼, 그렇지? 돼요? 자 ADP가 결합돼서 ATP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 그게 화합이야. 됐니? 자 그러면 분해는 자 하나의 물질이 둘 이상으로 나눠지면 돼요. 다 이때 생성물이 꼭 원소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생성물이 모두 화합물일 수도 있고 하나만 원소일 수도 있고 둘 다 원소일 수도 있어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화합 분해는 얘가 좀 있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전기분해. 종매분해. 자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쵸? 자 우리 촉매분해. 자 누가? 과산화수소가 자 물과 산소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치? 자 이때 열분해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고요. 우리가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소다라고 얘기하는 자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반응식이죠. 자 무엇이 나온다? 열분해하면 자 이산화탄소 기체와 함께 자 뜨거워서 수증기가 나와요, 그치?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탄산, 나트륨이 나고요. 개수 맞추면 2 이렇게까지. 자 그리고 자 치환이 있는데요. 치환은 우리가 자리 바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황산구리 수용액 황산구리가 아니라 구리에다가 자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를 넣으면 자 갑자기 용액이 자 투명한 용액이 자 파란 용액이 되면서 어때요? 질산 구리가 되고요. 동시에 은이 석출되면서 원래 얘는 붉은색
금속이거든요. 붉은색 금속이 자 어떻게 된다? 붉은색 금색 겉에 이제 물에 잠긴 부분만 이제 은백색인데 실제로 볼 때는 회백색으로 보여요. 매끈하게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약간 솜털 따듯이 나는 거기 때문에 회백색이 이렇게 붙는다. 백색인 금속이 보일 거예요. 개수 맞추면 투까지. 자 누구랑 자리 바꿈했다? 구리와 은의 자리 바꿈이 일어난 거죠. 그치? 이렇게 자리 바꿈한 거지. 그래서 치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복분해는 아까 얘기한 앙금 생성 반응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복분해라는 이름은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고, 그치? 자, 질산, 은, 수용액. 자, 물속에서 은이온하고 질산이온으로 나눠지고, 자, 얘네들이 재조합돼서 어떻게 돼요? AgCl 앙금과 자, Na, NO3. 자, 요거는 이온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두 이온 결합 물질이 물속에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져서 재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분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또는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이 복분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반응은 저 치환이 되겠죠. 자, 누구랑 마그네슘하고 탄소가 산소를 기준으로 자리 바꿈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치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화합이죠. 자, 니은 자 화합이에요, 그렇죠? 자, 디귿 치환이죠. 자, 질산 은구리 요거죠, 요거. 그렇지? 그리고 리을 자, 분해요, 분해. 이거 우리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아이온이나 칼륨은 무슨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이온이나 칼륨이 이제 촉매 역할을 해서 저렇게 반응한다. 됐어요? 끝? 뭐야, 얘들아, 30분까지야. 자, 뒷장 풀어요, 여러분. 두 문제. 4번, 5번. 네, 갔다 오세요. 15분이 느리다고? 너 죽는다. 얘들아, 조용. 자, 보자. 아가, 조용. 자, 4번 보자, 4번. 입 다물어요. 자, 먼저. 자, 각 과정에서 100% 분리된다 치고. 자, 우리가 추출의 정의가 뭐죠? 추출? 수출 뽑아낸다. 자, 무엇에 의해서?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식초 속에 아세트산을 뽑아낼 때 식초 중에 자, 아세트산을 자, 무엇을 이용해서? 에테르를 이용해서 추출할 때 자, 우리 식초 속에 있는 물이 있고요. 자, 새로 넣어준 에테르가 있는데 자, 용해도가 자, 누가 더 크나? 에테르, 아세트산에 대한 용해도가 에테르가 조금 더 클 때 쓰는 거거든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5분의 1은 물속에 남아있다라는 게 실제로는 추출할 때 100% 추출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용해도가 있으니까 처음에 녹은 상태잖아. 맞아요? 그래서 100% 추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는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 풀겠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혼합용액이 자, 벤젠 처음에 A 단계에서 자, 무엇을 넣었다? 벤젠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혼합물의 분리 과정은 뭐가 될까?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 방법 A 얘들아 벤젠의 그죠? 용매 새로운 용매를 넣어서 추출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벤젠은 유기물이죠. 무극성 용매이고 그죠? 유기물이에요. 자, 무극성 유기물이다. 그럼 누구를 녹일 거다? 유기물을 녹일 건데 그다음 탄화수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녹일 건데요. 그쵸? 탄화수소를 갖고 있는 물질에 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뭐가 있어요? 아세트산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메테인. 자, 메테인이 있어요. 메탄올 아니죠? 아, 메탄올. 그치, 메테인. 메테인은 안 돼요. 네? 메테인. 메테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 여기서. 메탄올이잖아. 아,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추출이 될 건데 맞아요? 자,
하나가 100% 추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 B에서 뭘 쓴다고요? 뒤에 보면 B에서 어떤 장치를 쓴대요? F장치 냉각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쵸? 냉각장치. 자 그러면 자 F를 쓰는 B 실험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뭐가 된다? 증류. 증류 또는 분별유가 될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대원이 진짜 많이. 자 그러면 자 누가 자 물과 아세트산은 자 분별 분류를 분리하기에는 너무 끓는 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추출 쓰는 거거든. 시초 속에 아세트산과 물이 있는데 굳이 에테르로 추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끓는 점 차이가 너무 작아서 분별 분류를 분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자 아세트산은 여기서 분별 분류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메탄올은 에탄올보다 끓는 점이 더 낮아요. 뭐든지 알코올. 그래서 여기서 누굴 분리할 거다? 메탄올을 분리할 거예요. 이해가 돼요? 됐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분리가 돼요? 아세트산이 여기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니? 지금 갑자기 메탄올을 저기서 보는 메탄올이 나올지 영화를 자 물과 분별 증류로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물하고 메탄올 그리고 물하고 아세트산. 자 물하고 아세트산은 분별 증류 분리가 안 된다니까. 왜? 끓는 점 차이가 너무 작아서. 아,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식초 속에 아세트산을 에테르로 분리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거 식초 자체가 물과 아세트산의 혼합물이잖아. 그치? 처음부터 얘를 증류, 분별 증류 쓰지 않고 추출로 쓴 이유가 분별 증류로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너무 끓는 점 차이가 작아서. 됐니?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B에서는 누굴 분리할 거다? 메탄올을 분리할 거다. 그러면 A에서 뭘 분리해야 된다? 아세트산을 분리해야 되는데 여기 장치가 어떻게 돼 있어? 가가 여기 써 있고요. 다시 여기 써 있으니까 얘가 아세트산인 거지. 그러면 자 여기 뭐예요? 추출로 분리된 거 무슨 층과? 벤젠 층이 분리가 여기로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세트산하고 누구 같이 있어야 돼? 벤젠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벤젠을 증류시키면 아세트산 남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에는 두 가지 물질, 벤젠 층이고요. 여기 물층, 그치? 그리고 그 벤젠을 용매를 증발, 분배 증류해서 증류시키면 누구만 남는다? 아세트산만 남는다. 됐죠? 자 그러면 가는 뭐가 된다? 1번은 뭐가 된다? 이게 1번의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번 볼 건데요. 자 A 과정 추출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써달래요. 깔때기. E 자 먼저 무슨 깔때기? 분별 깔때기 필요하죠. 자 분별 깔때기, 자 추출할 때는 무조건 분별 깔때기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커피, 우리기, 그쵸? 한약 우리기 이런 거 할 때는 깔때기, 고체 물질을 녹여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깔때기 필요하고요. 그죠? 커피 우리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깔때기 제이가 필요하고요. 자 이건 뭐다? 액체 용액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층과 벤젠층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분별 깔때기가 필요해요. 그죠? 물층과 그리고 이제 벤젠층으로 나누기 때문에 액체층이 둘로 나뉘어야 되기 때문에 D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 자 이걸 장치를 어디 가만히 놔둬야 되죠. 사람으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를 밸브를 열어서 비커도 최소한 3개. 그다음 처음에 물층, 중간 경계층, 그 다음에 벤젠층. 그래서 비커는 최소한 3개가 필요합니다. 비커가 어디니? 2까지. 됐니? 됐어요? 자 3번. 자 F를 사용하였다면 나에는 자 지금 물층에서 그치? 물층에 뭐가 있어요? 자 황산나트륨 그리고 메탄올, 염화바륨 이렇게 섞여 있죠 혼합물이. 자 그런데 맨 밑에 자 B를 통과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요? 염화나트륨이 남아있죠. 얘가 왜 갑자기 튕겨났을까? 요거가 이미 힌트예요. 그쵸? 분명히 염화나트륨 혼합물이 없었는데 얘가 염화나트륨 나왔잖아요. 자 누구랑 누가 섞었어요? 황산 나트륨과
자, 염화 바륨이 섞였으니까 자, 뭐가 만들어진다? 황산 바륨 앙금과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물층에 뭐가 있는 거야? 소금물이 있었던 거죠. 얘가 메탄올과 소금물. 그치? 그래서 얘를 어디에서? 나에서 뭐 해주면 돼요? 물층을 한번 걸러주면 되죠. 걸음을 하면 나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번에서 이용된 물질의 특성이 뭐예요? 아, 물질의 특성은 안 썼구나. 네. 자, 물질의 특성은 뭐예요? 밀도. 자, 먼저 출출이니까 용해도. 용매의 종류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있고, 용해도. 또, 밀도. 자, 우리가 분별 결定이용했죠? 밀도. 네, 뭐가요? 특성. 안 돼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잖아. 너 물질의 특성 극성으로 배웠니? 아니잖아. 네. 특성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자, 얘는 걸으면 뭐예요? 3번의 답은 황산 바륨 하나예요. 얘는 한 종류야. 그치? 네. 자, 여기까지. 아